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수리 주간 안보 브리핑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북핵 대비 그리고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입니다. 북한의 희망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정은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기대했던 유일한 희망은 트럼프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돼서 하노이에서 실패한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미 북의 북한 비핵화 회담은 하노이 회담 이후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3년간 대북 제재와 올해 홍수와 장마 그리고 태풍 등으로 현재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이 그간 보유했던 달러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소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이 대개 6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북한의 지난 3년간 무역 적자만 6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뭘 사오려고 해도 달러가 없어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국이라고 떠들던 북한의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수준이나 방역 체계 그리고 사회 통제 시스템 등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통제 불능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김정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패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80일 전투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풀릴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되면 북한은 자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후의 수단으로 핵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핵카드는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또는 핵무기로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잘 작동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했을 때 미국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를 희생하면서 한국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우려가 과거에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소련의 공격에 미국의 핵우산 작동에 우려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로 전방 파주나 백령도 등에 투하한 뒤에 미국이 핵우산을 작동하려 하면 다음 차례는 ICBM이 뉴욕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래도 핵우산을 작동하겠느냐 이렇게 미국을 협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미국이 과연 핵우산 작동 한국 구하기에 나서겠느냐와 관련된 것은 많은 전문가가 부정적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도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국방부와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개전 초기에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으로부터의 피격 사건,
마무리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10월 9일 조간으로 나온 중앙일보 사설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은 마음 아프다더니, 이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틀 만에 종전선언 또 꺼낸 대통령, 그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 이후 보름 만에 동어 반복에 나선 것이다. 그 연설 방송 4~5시간 전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하고 불까지 질렀는데도 문 대통령 측은 녹화가 된 내용이라며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이어 숨진 공무원을 월북자라고 낙인 찍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숨진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이 아버지는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 자녀나 손자라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느냐는 서한을 보내자 문 대통령은 그제 나도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라는 답신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답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 대통령은 또다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밖에 없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 농축을 계속하며 20에서 60개로 추산되는 핵무기 숫자를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섣부르게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할 유일한 버팀목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자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 축인 유엔사와 주한미군도 전쟁 위험이 사라졌는데 존재할 이유가 뭔가? 라는 좌파 세력의 맹공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고무된 북한은 핵무장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될 것이다. 말만 그럴싸한 종전선언의 종착점은 우리 안보의 괴멸과 북한의 핵보유국 등극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1년 반가량 남은 임기 안에 종전선언을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조바심이 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표류 중인 우리 공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해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상황이다. 이 천인 공노할 만행을 김정은의 유감 포명 한마디로 없었던 일인 양 묻어버리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인다면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종전선언의 파트너인 북한과 미국의 반응이 냉랭한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다.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만행을 엄중히 규탄하고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상처 입은 유족과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북한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뿐임을 분명히 하고 그 전제 위에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평화에는 왕도가 없다. 이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기보다는 북한 핵을 모두 제거, 비핵화한 뒤에야만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의 앞뒤 순서를 잘 가리고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보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